어느 작은 마을의 수면 왕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학생 시절부터 집안에서는 잠이 많기로 유명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의 늦잠은 계속되었고 이러한 생활은 여전히 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항상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었으며 학업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다. 전공 과목 중 하나인 건강관리를 학습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고쳐보려 결심했다. 민수는 우선 자신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그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자신이 언제 잠이 들고 언제 깨는지 기록했다. 그 결과 수면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는 수면의 질이 낮으면 기분과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그래서 건강한 수면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건강한 수면 패턴은 단지 피로를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좋은 수면 습관은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지원, 그리고 체중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민수는 곧바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일단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부터 정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위해 알람 맞추기를 시작했고 후에 일관된 7에서 9시간의 수면 목표를 잡았다. 그는 또한 수면 환경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었고 방안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는 멀리했으며 가볍지만 취침 전 독서는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취침 전에 따뜻한 샤워를 통해 몸의 긴장을 풀며 심신을 진정시켰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면 습관을 개선한 지 몇 주 후 민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변화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하고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력도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민수는 자신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경험을 듣고 자신들의 수면 패턴 역시 돌아보게 되었다. 민수 덕분에 마을 사람들까지 점차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가 했던 방법들을 차용해 수면 습관을 개선해 나갔다. 민수의 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수면 패턴 개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건강한 수면 패턴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민수는 수면 왕국에서 잠잘 자는 왕국의 왕으로 자리 잡으며 그의 작은 변화를 통해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늘이 맑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어느 날 나무로 가득한 작은 숲속 마을에서 살고 있는 지연은 요즘 따라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바쁜 회사 생활과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 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찾은 방법은 삼림욕이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울창한 수목원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맑은 공기와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산책할 수 있었다. 지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수목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나무 사이에서 천천히 걷고 깊게 숨을 쉬며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만끽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끝에서 뿌리내리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고 스트레스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두 번째 요법은 아로마 테라피였다. 지연은 평소에도 향기에 민감한 편이라 집에 돌아와 다양한 아로마 오일을 준비했다. 라벤더, 유칼립투스, 시트러스 등 다양한 향기를 시도하며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해 사용했다. 특히 라벤더 향은 심신의 안정을 도와 심호흡과 함께 긴장을 풀기에 충분했다.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목욕도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세 번째 요법은 요가와 명상이었다. 친구로부터 요가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한 지연은 근처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 그녀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근육을 풀어주었다. 매일 30분씩 명상 시간도 가졌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며 정신적인 평화로움을 찾았다. 네 번째는 자연음악 듣기였다. 지연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찾아 헤드셋을 끼고 누워 있었다. 파도 소리, 새소리, 빗소리 등이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환상에 빠져들며 그녀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법은 가드닝이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어 정성 들여 가꾸는 일이 그녀에게 어떤 다른 활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보며 그녀는 시간이 주는 기다림의 미학을 느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들이 주는 성취감은 무척이나 컸다. 자연 속에서 찾은 5가지 요법은 지연에게 그 어떤 약보다 큰 효과를 주었다. 기분이 나아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자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제 지연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자연 요법들을 떠올리며 작은 행복을 찾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방법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며 그들이 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면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먼저, 충분한 수면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킨다. 적절한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릴 수 있다. 또한 수면은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면을 취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더욱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수면은 또한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좋은 품질의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사고를 도와준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짜증을 잘 내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진다. 충분한 수면은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이는 특히 학생이나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수면은 큰 이점을 제공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은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승진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수면 부족은 직장에서의 불필요한 실수를 증가시키고 심각한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 손실로도 연결된다. 사회적으로도 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간의 관계나 친구와의 유대 관계는 자주 수면의 영향을 받는다. 피곤함을 호소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 이는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하루를 더욱 생산적이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으며 일상적인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면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수면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효과는 우리의 삶 곳곳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면을 통해 우리는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적인, 직업적, 사회적 성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일상생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이미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한 체형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의 부모님은 항상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특히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건강 관련 수업을 듣던 이미는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에서 보여준 비만 관련 통계와 다양한 질병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미는 부모님께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며 말이죠. 부모님은 이미의 결심을 응원하며 함께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의 부모님은 하루 3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침은 뇌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는 매일 아침 계란과 다양한 야채로 만든 오믈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과식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기 때문에 과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는 이 습관을 실천하며 음식을 먹는 데 있어 신중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의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주말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다 같이 요리하는 것을 하나의 즐거운 활동으로 만들고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을 함께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의 식단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추가되었고 이는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번째로 간식은 건강하게 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과자와 콜라를 즐기던 이미였지만 이젠 과일이나 견과류로 간식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익숙하진 않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건강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의 가족은 정기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가족 간의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미에게도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차근차근 새로운 습관을 들여나간 결과 이미의 체중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한결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미의 변화는 그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미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건강한 식습관은 단지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그녀는 부정적인 시선에 맞닥뜨리지만 이미는 더 이상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식습관으로 체득한 자신감과 건강이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